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사과의 말씀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첫 번째 강의를 처음 찍다 보니까 선생님이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예, 40분이 넘을 줄 몰랐고요. 자, 시간 조절 좀 잘해서 두 번째 거, 필요한 얘기만 좀 알짜배기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여러분들 여기 이 단원에서 뭐 하실 거냐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를 셀 거야.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를 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단어에서 좀 중요시되는 역량이 뭐냐면 뭐 요런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설정, 그게 뭔 말인데요. 상황의 설정이라는 게 뭔지는 이따가 문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경우의 수 밑에 좀 단어, 뜻 좀 알아보고 갑시다. 일단 첫 번째, 사건이 뭔가? 사건은 뭐냐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온대, 이렇게. 그럼 그것도 사건이야.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온대요. 이런 것 또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뒷면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자, 그 다음에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자, 보시다시피 2, 4, 6 세 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경우의 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세는 걸 이제 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에 보시면 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합의 법칙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자, 이런 사건을 합의 법칙 적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밑에 고배 법칙 보이죠? 자, 고배 법칙은 어떻게 적용하냐면, 자, 그러면 또 위에 잠깐만 대조해서 보시면 그 합의 법칙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적용하죠. 자, 그러면 고배 법칙은 언제 적용하겠어? 눈치 빠른 사람들 눈치챘네, 그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고배 법칙이 적용돼요. 일어나는 경우에 고배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뭐 예를 한번 볼까요? 합의 법칙부터. 자, 좀만 키워서 여기. 얘 잘 보이시죠? 거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3 이하 또는 보통 합의 법칙을 나타내는 단어야. 또는 그 다음에 4보다 큰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셀 건데, 자, 그러면 3 이하에는 나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1, 2, 3 세 가지 있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보다 큰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5와 6 두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두 가지의 사건의 가지수를 합쳐서 총 경우의 수 5개를 센다 이거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 얘들아. 그지? 3 이하의 눈이 나온과 동시에 4보다 큰 눈이 나올 수 있어? 한 개의 주사위로?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의 가지수를 이렇게 합쳐줘라. 이게 합의 법칙인데요. 자, 다만 주의할 점이 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주의할 점 뭔가? 좀 빨간색으로 좀 볼게요, 이렇게. 자, 밑에 보시면 3 이상의 또는 4 미만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셀 건데, 자, 일단 얘 따로 세는 건 맞아요. 그죠? 밑에 보시면 3 이상, 3, 4, 5, 6 네 가지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4 미만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2, 3 세 가지 있는 거 확인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도 합의 법칙을 적용하실 텐데요. 중요한 게 여기 빼기 1이 왜 붙었냐면, 자, 둘 다 셀 때 뭐를 셌냐면 3을 동시에 같이 셌죠. 자, 그 경우는 두 번 중복해서 센 거니까 이렇게 한 번 빼주는 거야. 자, 중복된 값을 한 번 빼준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의 법칙 적용할 때 이들의 겹침이 없다면 그냥 더하면 돼. 이들의 겹침이 발생했어? 그 개수만큼을 빼. 아시겠죠? 자, 이게 합의 법칙 적용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은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셀 때 고배 법칙이 적용이 된대요.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밑에 얘가 잘 나와 있네요.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자, 동전 100원짜리도 앞면, 뒷면 있잖아. 그지?
앞뒤 이렇게 두 가지, 그지?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도 앞면과 뒷면의 경우에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들의 곱으로 총 네 가지가 나온다. 자,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그 동전의 앞면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 앞면이 나오고 500원짜리 뒷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두 뒷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100원짜리는 뒷면이 나오고 500원짜리는 앞면이 나오는 총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걸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센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법칙들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조금 셀 거라고요.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초 문제들 쭉 나오는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고 몇 개만 좀 해볼게요. 그런 거 939번 한번 볼게요. 좀 문제 좀 키웁니다. 이렇게. 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버스로는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차로는 두 가지가 있을 때, 버스 또는, 자, 또는 뭐죠? 합의 법칙에서 나왔던 단어죠. 자, 버스 또는 기차를 이용하여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버스와 기차를 동시간에 탈 수는 없잖아. 자, 이들의 합을 구하면 되니까 당연히 여섯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쉬웠던 문제였고, 자, 다음에 위로 가서 고배 법칙 적용하는 문제도 또 한 개만 해보고 뒤로 넘어가죠. 여기 45, 46 한번 동시에 해볼까 하고 좀 키워서 자 45번 한번 볼게요.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자, 동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그죠? 앞면과 뒷면. 주사위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냐면 사건에 6개가 있잖아. 자, 이들을 곱하면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12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했다. 45번. 그 다음 46번. 서로 다른 동전 두 개와 주사위를 한 개를 동시에 던지는데요. 이것들을 한 번에 다 던진대. 자, 그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자, 동전은 한 개마다 두 개씩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으니까, 자, 동전 1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갖죠. 동전 2도 역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고요. 마지막 주사위라는 녀석은 6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니까, 자, 이것들을 곱하여 총 경우의 수 24가지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고요. 자, 뒤에 뭐 유형 문제 쭉 있는데 자, 오늘은 좀 진도가 좀 빨리 나갔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경우에서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 이제 한 줄로 세우는 경우랑 좀 특별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내 자연수의 개수 세는 거, 그다음 대표 뽑는 거. 이것도 이제 한 번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사람을 세운다 이러는 거야. 순서가 그럼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네 명을 일렬로 이렇게 세운대요. 네모칸에다 얘네들을 이제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일렬로 세울 수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네모칸을 채운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갈 수 있는 멤버들은 이렇게 A, B, C, D 4개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죠. 당연하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사건이 지금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아직 종료가 안 됐어요. 자, 곱하기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엔 누군가가 채워졌겠죠. 선생님 임의로 하나 넣을게요. 누군가가 채워졌다를 이렇게 하나 채워놨어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B는 채워졌으니 남은 친구들 A, C, D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두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가능성은 몇 가지냐면, 이거 요 색깔로 두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가능성은 B를 제외한 세 가지죠, 그죠? 그러면 A, C, D 중에 또 누군가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사건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 자, 요 세 번째 칸에는 B와 D가 들어갔으니 남은 게 A와 C네요, 이렇게. A와 C 중에 누군가가 또 하나 들어갔어요. 근데 가지수는 두 가지죠, 그죠? 누군가 들어갔다고 하고 가지수는 두 가지.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남은 친구가 여기에 세워지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네 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인원의 숫자부터 해서 내리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나중에 이거를 기호로 4 팩토리얼 이렇게 배우는데 지금 교육 과정이 없으므로 이건 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원이 계속 늘어나 5명이래. 그럼 5부터 내리 곱하면 되죠. 6명이래. 6부터 내리 곱하면 되죠. 쭉 증가하여 그들이 n명이 돼요. 그럼 n부터 내리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 안 어렵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4명 중에 2명만 좀 특히 뽑아서
특별한 두 명을 뽑아. 자, 일렬 나열해보래요. 일렬로 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일렬로 설 사람이 결과가 두 명이죠. 자, 지금 보시면 결과가 두 명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네모칸 두 개 마련하시면 돼요. 밑에 네모칸 두 개 마련하셔서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서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자, 근데 지금 가능성 있는 친구들은 4명이니까 밑에 첫 번째 네모칸이 4가지 경우의 수. 그럼 또 누군가가 한 명 여기에 세워졌겠죠. 이렇게. 그럼 남은 친구들은 3명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누가 채워졌다고 씁시다. 자, 그래서 총 12가지 경우의 수가 된다고. 그래서 n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려면 그 n 곱하기 그 다음 번째 그 하나 작은 숫자 있죠? 거기까지만 곱해 주시면 끝난다는 얘기고 자, 3명 뽑으면요. 내리 3번만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그 사람 숫자에 대한 내리 곱셈을 하시면 된다. 이런 경우고. 자, 그리고 좀 지우고 밑에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밑에 얘기는 뭐냐면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인데 이제는 좀 특별한 경우래.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부터 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상황의 설정을 해야 돼요. 그게 뭔데요? 상황의 설정은 지금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웃하여 한 줄로 세운대요. 키울까요, 이거? 자, 이웃해서 이제 한 줄로 세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을 자리를 고정하고 한 줄로 세우는 경우가 있고요. 다 경험시켜 드릴 거예요, 밑에 예시에서. 자, 2가지 경우들을 한번 예시를 볼 텐데, 그 첫 번째 예를 한번 봅시다. 좀만 키울게요. 얘만. A, B, C, D 4명을 한 줄로 세운대요, 일단은. 자, 그때 A와 B를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A와 B를 이웃하여라. 라는 얘기가 뭐야? 그들을 떨어뜨리지 말고 붙여놔라. 이런 얘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에는 그들을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묶음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이웃하게 하라는 두 친구들 묶음 처리해줘. 자, 그리고 얘를 셀 때 한 개로 세주신다. 알겠죠? 이 묶음을 한 개로 세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를 한 개로 세라 그랬으니까 한 개, 두 개, 세 명을 일렬로 세우는 가지수를 세는 거야. 자,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들의 내리 곱시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곱해줘야 돼요. 뭘 곱해줘야 되냐면 얘네들이 이웃하라 그랬지 A와 B 이 순서대로 반드시 쓰라고 했나? 그런 건 아니야. B가 앞에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리 바꿀 수 있는 2가지를 반드시 곱해줘야 돼요. 얘가 갖는 의미가 뭐였다고요? A와 B의 자리 바꿈. 그것의 경우의 수가 뒤에 곱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A와 B를 이웃하게 해라. 그들을 묶음 처리해라. 자, 그런 다음에 카운팅 한 개로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세서 그들을 일렬 배열시켜요. 이 느낌으로. 자, 그런 다음에 곱하기 묶음 안에서의 자리 바꿈 개수를 반드시 곱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괜찮죠, 이거? 자,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상황 설정에 대한 얘기를 내가 아까 한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좀 키워서 볼게요. 자, A, B, C, D 4명을 한 줄로 세울 때 A가 맨 앞에 서는 경우의 수를 세라. 자, 특정하게 지시를 했죠. 문제에서 A를 맨 앞에 그냥 세우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A를 딱 픽스 시켰어요. 이렇게. 맨 앞자리로 픽스 시키면 남은 세 자리가 이렇게 존재할 텐데 이 자리에 B와 C와 D가 들어오는 거지. 그지? 얘는 이미 세웠으니까 경우의 수에서 열외야. 그지? 나는 얘에 대한 경우를 셀 필요가 없는 거야. 어? 나머지 B, C, D만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니까 여기 3가지,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 곱하여 주어서 답이 6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상황 설정을 해주시면 A가 맨 앞에 쓴 건 이미 고정된 거니까 우리는 경우의 수를 세지 않겠다. 이런 얘기야. 나머지 것들 일렬로 세우는 것만 세면 그게 A, B, C들을 A가 맨 앞에 섰을 때 A, B, C들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가지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건데 여러분들이 얘는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특이사항이 뭐냐? 0이 있는 경우와
조금만 두껍게. 0이 있는 경우와 0이 없는 경우로 이제 0이 있는 경우가 이쪽이구나. 그죠? 0이 있는 경우랑 0이 없는 경우로 한번 세볼 건데 그냥 여기에 뭐 숫자들이 n으로 나와 있지만 얘를 간략하게 들어서 가지수가 어떻게 차이를 갖는지 여기에 한번 써볼게요. 내가 검은 걸로 쓸까요? 오랜만에 검은색 나와라. 오케이. 자, 이렇게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이들로 이 중에 이걸 이 5가지의 숫자 카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일단 1, 2, 3, 4, 5. 이 숫자 카드로 5가지의 지금 5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모칸 좀 5개 선생님 쳐볼게. 이렇게 5칸 있지. 여기에 지금 숫자들을 배열해서 자연수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럼 1열 배열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여기에 세우는 거잖아요. 순서를 생각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칸에는 1부터 5까지니까 5가지가 가능하고, 누군가가 세워진 거니까 4가지. 이런 식으로 내리곱이 되겠죠, 당연히. 자, 마지막에 1까지 곱해서 총 경우의 수가 이들의 곱이 120까지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0을 포함하는 경우는 어떻게 지금 내용이 바뀔까 이런 얘기인데 밑에다가 0을 포함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0, 1, 2, 3, 4. 자, 지금 총 재료는 똑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5가지를 통해서 역시 5자리 자연수 만듭니다. 자, 역시 네모칸 5개 밑에 준비합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제 여기 채우기 시작하는데 중요 사항이 뭐냐면은 여기에 만약 0이 들어간다면 이거 자연수인가요?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0을 제외한 몇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하냐면 4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면 0이 아닌 이 4가지 중에 무언가는 여기에 채워진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너가 채워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남은 숫자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0, 1, 3, 4의 4가지가 남죠. 그죠? 자, 그것들이 요 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게 역시 4가지예요. 여긴 0 들어가도 무방하니까 0을 포함한 4개로 다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쓰여졌죠. 자, 그러면 남은 게 다시 3개. 보이시죠? 자, 이제 내리 곱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이. 3개, 2개, 하나.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곱의 결과가 분명히 달라요. 그죠? 첫 자리에서. 그지? 자, 그래서 밑에 거 계산하면 얼마 이거? 16, 48, 96. 예, 96까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0을 포함하는 경우는 네모칸 채우셔서 여기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의 상식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연수 개수 세는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7번은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대표에 뽑는 경우의 수를 셀 건데 얘는 어떤 차이를 갖는지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뽑는 순서와 관계가 있는 건데 자격이 같은 경우가 있고요. 자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또 예를 좀만 들어볼까요? 여기 A, B, C, D 4명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반장 1명 뽑고 자, 부반장을 1명 뽑겠대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어쨌거나 총 2명을 뽑는 거니까 선생님이 네모칸을 2개 준비합니다. 이렇게. 자, 2개 준비된 네모칸에 반장 1명 먼저 뽑을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은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모두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 4가지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다음. 어떤 한 명이 뽑혔을 테니 부반장이 될 가능성은 3가지가 되죠. 그죠? 자, 이것들을 곱해서 총 12가지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어쨌거나 2명을 뽑는데 이번에는 회장이라는 명목으로 2명을 뽑겠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얘는 왜 곱하고 아무 일도 안 했냐면 얘는 순서와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이렇게 들어간 거랑 B와 A가 이렇게 들어간 거는 의미가 달라. 왜냐면 위에 칸에서는 A가 반장이죠. 근데 밑에 칸에서는 B가 반장이잖아.
엄연히 의미가 다르죠. 자, 근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역시 회장을 2명 뽑는 거니까 네모칸 선생님 2칸 준비합니다. 자, 근데 자, 보시면 역시 4 곱하기 3 들어가서 계산할 건데요. 중요한 건 이때에는 의미가 같아요. 뭔 얘기냐면 A와 B, B와 A 뽑히더라도 어차피 회장 2명인 건 변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걸 2번 생꼴이야. 그지? 자, 그래서 밑에 반드시 중복되는 횟수만큼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인 경우에는 2명을 배열하는 방법이 2 곱하기 1이었으니까 여기 2라고 쓴 거지만 사실 이런 뜻이에요. 2 곱하기 1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좀 얘기를 좀 더 확장해서 회장 3명을 뽑으면 돼,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자, 3명이니까 네모 3칸인데 여기에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들어갈 것이고요. 밑에는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만큼 겹치는 거야. 3명을 뽑았으니까. 그래서 밑을 반드시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3명을 일렬 배열하는 방법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위에가 계산한 게 얼마냐? 24고 밑에 6이니까 약분해서 회장 3명 뽑는 건 4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이게 대표를 뽑는 법까지였고, 이제 얘들, 이런 지식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조금 세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초 문제 여러분들이 다 하세요, 이거는. 자, 몇 가지만 좀 준비해서 해볼 텐데, 첫 번째 장은 뭐 살 게 크게 없지만 70번은 선생님 한번 볼라 그래요. 970번 여러분들 교재 970번 한번 보세요. 여기. 네, 좀 키워볼까요? 이렇게. 자, 잘 보입니다. 그죠? 100원짜리, 50원짜리가 동전이 각각 4개씩 있대요. 이렇게. 그럼 총 8개가 있는 거네요. 자, 이 동전을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거 크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동전 가지고 내가 돈을 내는데 그 액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런 얘기니까 우린 당연히 상상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동전을 다 썼을 때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을 당연히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 생각이. 자, 그래서 동전을 모조리 다 사용하면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냐면 100원짜리 4개, 400원. 50원짜리 4개, 200원. 최대 금액 60원, 600원이네요. 그죠? 최대 금액 600원. 그 다음에 최소 금액은 0원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동전 한 개는 사용한 거지, 적어도. 그죠? 그래서 50원짜리 한 개만 딱 사용하는 경우가 최소겠구나. 그지? 그러니까 50원이 최소야. 그지?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당연히 금액들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최소값 같은 경우는 50원이 한 번 있는 거지. 쭉 어떤 금액들이 계속 있었을 거야. 자, 그리고 600원 같은 경우에는 50원이 12번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사이에 몇 개 있는지가 명확해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개냐면 50 곱하기 1부터 50 곱하기 12까지니까 이게 총 12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방법은 총 12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970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쭉 몇 개만 골라서 해보려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밑에 77번으로 한번 볼 거예요. 77번.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는 총 몇 가지인가요?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2의 배수 또는네 이거 합의 법칙에 관련된 얘기네요. 그죠? 자, 합의 법칙은 이 경우에서 따로 카운팅하고 이 경우에서 따로 카운팅해서 더하면 되는데 다만 겹치는 건 빼라. 기억나시죠? 자, 그거에 관련된 얘기. 자, 한번 풀어보자. 자, 2의 배수 첫 번째. 얘들아, 이거 다 2, 4, 6, 8 이렇게 셀 거 아니잖아. 그지? 자, 1부터 50까지니까 2의 배수는 2 곱하기 50이니까 25까지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있겠어요? 2 곱하기 1부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총 이거는 뭐 25개 있다는 게 뭐 당연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5의 배수. 자, 5 곱하기 1부터 5 곱하기 10까지 있는 거 딱 보입니다. 50까지니까, 그죠? 자, 5 곱하기 1부터 5 곱하기 10까지. 10까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들이 겹치는 순간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당연히 겹치는 순간이 있어. 그게
이들의 최소 공배수인 10의 배수에서 겹쳐. 자, 10의 배수는 몇 개 있나요? 10 곱하기 1부터 10 곱하기 5까지 있죠, 이렇게. 그럴 테니 넌 5개 있다, 이런 얘기를. 자, 그래서 답을 쓰실 때 2의 배수 경우의 수와 5의 배수 경우의 수 더한 다음에 10의 배수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가지수가 총 30가지가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합의 법칙 적용한 거고 겹치는 거 좀 빼준 거야, 이렇게. 이게 77번 문제였고. 자, 뒤로 가시면 역시 유형 5번, 6번 있는데 얘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유형 5번, 6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하세요. 이거는 내가 해드릴 게 없어요. 다 쉬워요. 다음. 자, 유형 7번에서 이제 길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맨 밑에 유형만 선생님 좀 해보려고. 87번이고. 좀 올렸는데 잘 보이죠, 지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길이 총 4가지가 있고요. 여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이쪽 영역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집에서 약국까지 가는 길이 2가지 있대요. 자, 빠른 지름길이 이게 2가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서점에서 약국까지 가는 길이 마지막으로 3가지가 이렇게 있답니다. 자, 이거 지우고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제 문제 조건 잘 읽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있냐면 집에서 출발하여 서점과 약국을 각각 몇 번씩만 들으려고 했냐면 한 번씩만 들렸다가,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서점 갔다가 약국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 이게 몇 가지 있냐 이런 거야. 자,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내가 집에서 출발해서 약국을 한 번에 먼저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서점 들렸다가 집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서점을 먼저 들렸다가 약국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지우고 경우를 일단 2가지로, 상황 설정을 2가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 1번 상황이 뭐냐면요. 자, 출발점이 집이었는데 서점을 들렸다가 그 다음에 약국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경우는 뭐가 있냐면 집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약국으로 간 거야. 이렇게 지름길을 이용하여 약국으로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점 갔다가 집으로 오는 방법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 가지수를 세주면 위에 거부터, 자, 집에서 서점으로 가는 길이 4가지이므로 보이죠, 이렇게? 여기에는 가지수가 4개가 발생해요. 그죠? 사건이 아직 안 끝났죠? 곱하기입니다. 자, 서점에서 약국으로 가요. 방법 3가지. 자, 마지막 약국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위쪽 길 하나, 밑에 쪽 길 하나 해갖고 2가지 있네요, 이렇게. 자, 이들의 곱이잖아요. 그죠? 이들의 곱이니까 이거 24가지 있어요. 괜찮죠? 자, 다음 밑에. 자, 집에서 약국을 먼저 가요. 집에서 약국을 먼저 가는 길은 지름길 2가지 있었죠. 그죠? 이렇게 2가지. 이게 2가지라고. 자, 그 다음에 약국에서 서점으로 가는 방법. 약국에서 서점 가는 거 3가지 있네. 잘 보이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서점에서 집 가는 거 4가지. 이렇게 곱해 주신 게 2번째 경우에서. 이것이 총 24가지. 자, 1번 사건과 2번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걸 더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총 48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지금 선생님 맨 처음 한 거 기억해봐요. 상황을 설정해서 2개로 나눴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의 경우의 수를 세고 마지막 더하기까지 한 거야. 이렇게. 자, 이게 87번의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91번. 이거는 힌트만 좀 드릴게.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거. 얘들아, 상상해 봐봐라, 한번. 두 눈을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거, 두 숫자의 곱이 홀수가 되는 거,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없단다. 자, 그래서 이건 뭐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눈에서 6가지 중에 홀수 나오는 경우의 수, 3가지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3가지? 이들의 곱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91번이었고요. 오늘 유형 10번까지만 좀 합시다. 색칠하는 문제까지만 할 건데, 9번 먼저 할게요, 일단. 9번 중에서는 맨 밑에 95번 문제. 가위바위보 관련된 얘기인데, 가위바위보 경우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문제 보면서. 이쪽으로 좀 당길까요, 이렇게? 잘 보이죠, 이거? 자, 그러면 얘기를 먼저 해보면,
세 명이 지금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A, B, 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한 번에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경우의 수 이랬는데, 그럼 비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비기지 않는다는 얘기고, 승부가 결정이 나는 경우의 수를 먼저 한번 세볼 거야. 근데 그 세 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세보려고. 자, A라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위바위보 개수는 세 가지죠, 그죠? 주먹, 가위, 보자기. 이렇게 세 개, 그지? 그래서 A가 낼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그 다음에 B도 역시 그러하죠. C도 역시 그러하죠. 자, 그래서 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27가지야, 일단은. 여기까지는 됐죠, 그죠? 자, 근데 승부가 결정이 나야 되니까, 승부가 결정 나는 경우는 생각해보면 너무 많어. 그러니까 한 명이 이기는 경우가 있고, 두 명만 이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세려면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대의 경우를 뺍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라는 건 뭐냐면, 승부가 결정이 된다는 거의 반대말이 뭐야? 비긴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그 비기는 경우를 밑에 셀 거라고.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그 비기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빼보자고. 그럼 그게 뭐야? 승부가 결정이 나는 경우잖아. 자, 그러면 자, 비기는 경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같은 값을 낸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다 다른 값을 낸다 이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다 같은 걸 내는 경우.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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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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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기, 보자기, 보자기. 이렇게 해서 총 N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냥 생각해보면 알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서로 다 다른 걸 낸대. 자, A부터 한번 내보자 그러면 A는 가위나 주먹이나 보자기 중에 한 가지 냈으니까 A가 낼 수 있는 건 일단 세 가지야. 그죠? 이거 A가 낸 거야, 지금. 그다음에 B는 뭘 내야 될까, 그러면? 서로 다 다른 걸 내야 되니까 A가 낸 건 피해야 되죠. 두 가지가 있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C가 낼 수 있는 방법은 이 A와 B가 낸 걸 제외하고 한 가지밖에 없는 이걸 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총 가지수가 6가지 된다 이거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자, 요 얘기가 지금 비기는 경우의 수 총 그래서 합이 9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뭐가 되는 거예요? 27에서 비기는 9가지를 빼니까 18가지가 되고 이게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이게 995번 18가지가 답이었다. 자, 그 다음에 요 색칠하는 문제인데 색칠하는 문제는 뭐 어떻게 해결하시면 편하냐면 그 네모칸에 여러분들이 직접 감정이입을 해서 색을 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뭔 얘기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다섯 부분에 빨강, 초록, 빨강, 노랑, 초록, 뭐 파랑, 보라, 뭐 색깔 별 의미 없어. 색깔 다 5가지 다르네 일단, 그지? 5가지 색깔에 여기에 지금 칠하고 싶대요. 자, 근데 같은 색은 여러 번 써도 된대. 그러니까 빨간 거 막 두 번, 세 번 써도 된다고. 노란 거 두 번, 세 번 써도 돼. 막 여러 번 써도 돼. 그러나 조건이 뭐야?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래요, 이렇게. 자, 칠하기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엉성하게 생긴 도형, 좀 이상하게 생긴 도형에서는 항상 센터부터 칠하는 거야. 여기 가운데지, 그지? 이 빨간색부터 우리가 칠하는 경우의 수를 이 네모칸에 채워 넣으려고 그래요. 자, 5가지 색깔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C에는 5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네요.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로 갑니다. 자, A는 지금 C와 인접해 있는 거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C와 인접해 있으니까 적어도 C에 칠해진 색깔은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C의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이건 4가지 경우가 발생하죠. 그죠? 칠할 수 있는 색깔이. 자, 그다음 이제 B로 가볼게요. 자, B로 가보면 지금 B는 A랑도 인접해 있고 C랑도 인접해 있네. 자, 그럼 이 2가지 색깔을 피해서 3가지가 지금 경우의 수로 발생하고 자, 이제 남은 거 D랑 E죠? 자, D랑 E로 가는데 이 D는 인접해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금 칠해진 경우의 수만 딱 놓고 봤을 때 C랑만 근접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C의 색깔 한 가지만 피하면 되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4가지야. 여기서 갑자기 2가지로 줄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로 볼까요? 자, 2로 보면 인접해 있는 게 C와 D니까 이 2가지의 색깔만 좀 피하자고. 그래서 총 3가지. 자, 그럼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는데요? 자, 이 네모칸에 채워진 숫자들 모조리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자, 이거 실제로 계산하시면 얼마냐면 72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하셔서 얻은 결과가 이렇게 720 아닌가? 뭐 잘못된 계산했나? 20, 80, 200, 맞네요. 그죠? 그래서 720가지 경우에서 총 나오고
자, 여기까지 지금 경우의 수 뭐 맨 처음 설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못 풀어본 문제도 사실 있어요. 그죠? 배운 거 중에 못 풀어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앞에 피타고라스 정리 심화 문제랑 선생님이 같이 유형 문제 풀이 몇 개 해서 같이 올릴게요. 그리고 오늘 수업은 어떻게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빨리 끝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그 과제 그 관리 철저히 좀 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다음 시간에 봅시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